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코너에서는 요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바로 맞벌이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밖에서 돈도 벌고 집에서 집안일도 챙겨야 하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과연 이론과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대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셨을 때 거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소기 돌리고 아이 밥 먹이고 밀린 빨래 개는 예. 도대체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여성 경제활동이 왜 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역할, 가사노동을 나누는 4가지 가설, 그리고 그 유명한 M자형 곡선, 주부들의 취업 패턴,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에 숨겨진 충구석까지 쭉 이어서 속도감 있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입니다. 일단 사회 전체의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도대체 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3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장 자체가 확 늘어났거든요. 둘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우리 가족만 딱 먹고 살려면 추가 소득이 정말 절실해진 거죠. 그리고 셋째,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당연히 직업을 통해 내 능력을 한껏 펼치고 싶지 않겠어요? 두 번째, 부부의 역할과 가사노동입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사회 얘기는 접어두고 진짜 여러분의 집안, 거실과 주방으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학자들마다 부부의 역할을 아주 다르게 정의하더라고요. 애덤스라는 학자는 신전통주의라는 걸 꼬집었어요. 아내가 돈을 벌어와도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돕는 아주 억울한 상황 말이죠. 반면에 디컨이라는 학자는 좀 더 유연하게 봅니다. 꼭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기술에 따라 집안일을 나누는 과도기적 역할이나 아예 부인이 돈을 벌고 남편이 살림을 쫙 전담하는 반전통적 역할까지 얘기합니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실용적이죠. 세 번째, 가사노동에 대한 4가지 가설입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서는 왜 항상 그 사람이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 시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하는 4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는데요. 첫째, 자원 권력 가설. 이거 아주 직관적입니다. 아내의 수입이 많을수록 집안에서의 파워도 세져서 집안일을 덜 한다는 거죠. 둘째, 가용 시간 가설. 말 그대로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는 사람이 집안일도 덜 한다는 겁니다. 셋째, 성역할 가설인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가사 분담에 있어서 아내의 생각보다 남편의 태도가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놀랍죠? 마지막으로 가사 선호 가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맡게 된다는 취향 존중 이론입니다. 네 번째, 자녀 양육과 M자형 곡선입니다. 이제 일하는 엄마들이 직면하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통계 현실을 좀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25세에서 34세 구간인데요. 이 시기가 진짜 전쟁 같은 시기입니다. 커리어를 한창 탄탄하게 쌓아 올려야 할 타이밍에 출산과 육아라는 거대한 산이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클라이맥스 구간이거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유명한 M자형 곡선입니다. 25세에서 3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변 연령대에 비해 푹 꺼지는 현상인데요. 마치 알파벳 M자처럼 가운데가 푹 파였죠. 저 깊은 골짜기가 의미하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육아라는 엄청난 무게가 여성들을 직장 밖으로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주부의 취업 패턴입니다. 이런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여성들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커리어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차적 유형입니다. 처음엔 직장일에만 올인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경력이 딱 단절되고 엄마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러다 막내가 3살쯤 넘기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족 상황에 따라서 직장인 모두와 엄마 모두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순차적 방식이랑 완전히 대조되는 동시적 유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내내 엄마 역할과 직장인 역할을 한꺼번에 계속 양립해 나가는 건데요.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를 쉼 없이 동시에 해내는 동시적 유형이 전체 세뇌를 통틀어 봤을 때 고용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버티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분 좋은 데이터도 하나 있습니다. 전문직 여성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40대, 50대 여성분들이 20대, 30대보다 직장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커리어의 지속성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성취감에 아주 긍정적인 보상을 준다는 거죠. 정말 멋진 포인트 아닌가요? 마지막, 6번째, 맞벌이 가족의 관리와 숨겨진 비용입니다. 둘이 벌면 무조건 돈이 쑥쑥 모일 것 같죠? 그 청사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계산서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밖에서 일한다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비상근무, 정근, 심지어 해고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잖아요. 워킹 패밀리는 이런 통제 불능의 변수들에 끊임없이 대처하면서 가정을 하나의 조직처럼 철저하게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새롭고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 깨지거든요. 당장 가사 도우미 급료나 보육료는 기본이고요. 피곤하니까 잦아지는 외식비, 출퇴근 교통비에, 직장 다닐 때 입을 옷이나 품위 유지비까지 맞벌이가 진짜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따져보려면 장부 밑바닥에 있는 이 숨겨진 비용들까지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맞벌이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들은 우리가 계산기로 톡톡 두드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이라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훌륭하게 지켜냈을 때 얻는 무형의 가치, 그 균형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본 이론과 차가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해답을 찾아가야 할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